자, 가봅시다. 아이고, 조금 어려웠죠? 이게 3번이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3번은 어려운데, 나머지는 다 기본 문제여가지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됩니다. 자, 일단, 제한시간 안쪽에서는 이제 6개 다 맞은 사람이 1명. 솔직히 3번 못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3번을 풀었는데, 푼 친구를 보니까 제대로 풀었어요. 제대로 풀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5개 맞은 사람이 2명, 3번, 이렇게 틀렸어요. 자, 일단, 노코멘트, 나머지 노코멘트 할게요. 자, 그리고 초과 시간 동안에,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서. 자, 일단은 그냥 요대로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문제가, 1, 2, 4, 5, 6이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요게 지금,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 빨리 한 번만 그냥 후딱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자, 1번. 자, 후딱 하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A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쳤다가 B를 가는 최단 경로수예요. 그러면 A에서 P를 가려면 500을 300, 200으로 500을 300, 200으로 나누면 되죠? 그쵸? 왜? AAA, BB를 갖다가 순서대로 나열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요걸로 A에서 P까지 움직여주고요. 마지막 P에서 B를 가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그쵸?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요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60입니다. 60. 자, 요게 만약에 헷갈리면 숫자로 밀면서 가도 된다 그랬어요. 그쵸? 2, 3, 4, 3, 4, 5. 그쵸? 그 다음에 5, 5. 그쵸? 여기서 무조건 가니까 10가지, 15가지, 15가지. 뭘 쓰는 거야? 2.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6인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10가지. 실수. 10가지. 나도 충격 먹었어. 충격 먹었어. 안 돼. 진짜. 진짜 이걸 틀리면 안 됩니다. 자, 60까지. 괜찮죠? 자, 숫자로 밀면서 가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도. 자, 요게 지금 어때요? 아까 왼쪽 문제랑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특별히 더 틀릴 만한 내용은 없어요. 딱 하나 이렇게 못 지나가는 애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될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요 한 점이 못 지나가는 거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 중에서 이 지점 지나가는 걸 빼는 게 가장 편해요. 그쵸? 그래서 얘를 P라고 적으면은 첫 번째 풀이가 AB에서 APB를 빼는 경우로 가는 거.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럼 A에서 B를 가는 경우면 AAAA, BBBB 8팩을 4팩, 4팩으로 나눠주고 거기에서 A의 P를 거쳤다가 B를 가는 경우로 빼주면 되겠죠? AAA, BB. 그쵸?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눈 상태에서 그 다음에 P에서 B를 가는 거니까 ABB가 될 겁니다. 3팩을 2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얘는 8, 7, 6, 5 4, 3, 1이니까 4, 2, 8, 3, 2, 6 그래서 얘는 70까지 해서 얘 10가지고 3가지니까 30 빼서 답이 4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이거 말고 P점이 아닌 다른 Q, R, S를 이용해서 AQB와 ARB
그 다음에 ASB를 더하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왜? 어차피 QRS를 안 지나가고 여기 갈 리가 없잖아요. 그쵸? 전체 경로 중에서. 자, 그래서 AQB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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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니까 5팩을 4팩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Q에서 B 가는 건 한 가지. 그 다음에 A, R, B. A에서 R로 가는 거는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R에서 B 가는 거는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에서 S 가는 거는 5팩을 4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S에서 B 가는 게 한 가지니까, 자, 얘가 5가지, 얘는 30가지, 얘는 5가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똑같이 40가지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아, 숫자로 밀고 가는 방법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11, 1111 가고 얘는 2, 3, 4, 5. 그쵸? 얘는 세 가지, 3 더하기 3이니까 6, 10, 15. 그 다음에 얘는 4, 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건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10가지. 둘 더하면 25가지.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10가지, 5가지니까 15가지. 둘 더하면 40가지구나.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와, 이게 제일 어려운 거 3번. 아, 요거는 미안해. 조금 많이 어려워요. 사실 이게 어디에 있던 문제냐면 교평수 레벨 5에 있던 문제예요. 레벨 5에 있던 문제인데 그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하위 버전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하위 버전 문제. 단순하게 숫자를 밀고 가기에는 좀 힘든 문제예요. 자, 얘는 그쵸? 문제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먼저 따져줘야 돼요. 자, P에서 R까지 가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Q의 위치에 있는 친구가 야, 나 좀 데리고 가. 약간 이거를 얘기한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P에서 R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전화를 받으면은 이 친구는 Q까지 그냥 갔다가 거기서 R로 가버리면 되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이 친구는 Q까지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든 해서 데리고 다시 R로 가야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전화를 어디서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그럼 전화를 어디서 받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위쪽 라인에서 전화를 받으면은 얘는 사실 지장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요 1번 라인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럼 얘는 그냥 PQ, QR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아, 괜찮네요. P에서 Q를 갔다가 Q에서 그냥 R로 가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P에서 R로 가는 거는 4팩을 3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Q에서 R로 가는 거는 한 가지니까 아, 얘는 네 가지구나. 그죠? 첫 번째 라인에서 전화 받는다면 괜찮죠?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라인에서 전화를 받았다. 얘도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은 전화를 여기서 받건 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Q 갔다가 그냥 R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얘 마찬가지로 PQR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1번에서 전화 받았다라기보다는 그냥 1, 2번을 합쳐서 얘가 1, 2번 합쳐서 요거인 걸로 보면 되는구나. 괜찮죠? 1, 2번 합쳐서. 왜냐면은 여기서 봤나 어차피 정방향 순서 그대로예요. P에서 Q를 갖다가 R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위에 거에서는 그러면은 아예 다른 내용이었네. 그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가 전화를 여기서 받았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전화를 여기서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왔다가 전화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랑 여기 와서 전화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중복이라서 얘는 그냥 하나로 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일이 없는 상태라서 걔네는 합쳐서 그냥 이걸로 봐도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만약에 요 라인에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친구가 만약에 여기서 전화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친구는 Q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위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될까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전화를 여기서 받았다? 똑같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한 칸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오른쪽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래 이렇게 써놓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전화를 1번과 2번에서 받았다 그러면은 1번 라인 어디서 받았건 2번 라인 어디서 받았건 P에서 Q를 가야 되니까 동쪽으로 3번에 아래로 한 번 가는 걸로 일단 Q를 먼저 가야 돼요. 1번이든 2번이든.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로 2번 들어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괜찮죠? 요거까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첨부되는 걸로 나오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요 3번 라인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몰라. 여기서 전화 받건 여기서 전화 받건 여기서 전화 받건 여기서 전화 받건 어쨌거나 무조건 아래로 2번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전화를 받은 그 위치상에서는 동쪽으로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다시 전화 받은 상태에서 Q를 가는 거잖아요. 그 올라가는 한 번의 케이스 동쪽으로 몇 번 갔는지는 모릅니다. 동쪽으로 몇 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태에서 보이는 게 오른쪽으로 일단 3번은 다 가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라도 왔다가 갔다가 전화 받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고 2번 가는 거니까 오른쪽은 무조건 3번이고 내려가는 거 2번, 위로 1번이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PQ고 Q에서 R로 가는 거 무조건 한 가지니까 얘는 셀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해되네? 그럼 얘는 PQ를 가는 과정에서 밑으로 일단 2번 내려온 상태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한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동쪽으로 무조건 3번 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갔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아래로 2번, 위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3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다시 한번 P에서 Q를 가는 과정에서 아래로 2번, 위로 한번, 동쪽으로 3번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R로 가는 과정에서 아래로 2번 나오는 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3개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순서가 정해져 있죠. 무조건 마지막이어야 돼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하나로 잡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하나로 잡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20가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20가지가 나온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는 R로 가는 과정이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3번에서 갈 수 있는 경우는 PQR로 가는 과정이 20가지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요 4번 라인에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한번 쳐보세요. 4번 라인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쵸? 그게 R에 도착한 상태였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도착해서 전화 받아도 데리고 와야 돼요. 괜찮나요?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R라인에 도착했다가는 여기 도착하건 여기 도착하건 여기 도착하건 여기 도착하건 일단 무조건 3번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4번 라인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3번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Q를 데리러 가는 과정에서 위로 2번 나오는 것과 오른쪽으로 3번 나오는 게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그 다음에 R까지 가는 게 무조건 아래로 2번 내려가니까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 3개가 무조건 이 2개보다 먼저 나와야 돼요. 왜? 그래야 아래 도착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요 마지막 4번 라인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이해되네? 그렇죠? 왜냐면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는 3번 일단 몰라. 어떻게 내려왔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데리러 가는 과정에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게 뒤늦게 나와야 되니까 내려가는 거 3번이 일단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야 4번 라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 5개를 하나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걸 3개로 잡아준다 그러면은 얘는 8팩을 5팩, 3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8, 7, 6, 3, 1, 56까지가 나오게 될 거야. 괜찮아요? 그렇죠? 56까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4번 라인으로 나오는 게 56까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더해지는 게 데리고 오는 경우의 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답이 80까지예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 2번이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3번은 배제예요. 근데 1, 2번이 정리됐다 그러면 3번을 좀 고민하기 바랍니다. 3번을 괜찮아요?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3번만 어려웠어요. 3번만. 4, 5, 6번은 다 쉬운 문제들입니다. 4, 5, 6번은. 자, 일단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자, 얘는 흰 공, 노란 공, 파란 공 중에서 5개 택하는데 똑같은 공은 구분해요? 안 하죠? 그렇죠? 한마디로 흰 공과 노란 공과 파란 공을 합쳐서 5개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방정식의 개수가 되는데 얘는 의미 아닌 정수이냐? 아니, 흰 공은 지금 1개 이상 뽑아야 된다. 자연수라는 거예요. 나머지 노란 공과 파란 공은 의미 아닌 정수가 맞지만 얘는 지금 흰 공만 지금 1개가 반드시 뽑아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흰 공 하나 뽑고 시작하면 되지. 그렇죠? 흰 공 하나 뽑고 시작하면 되죠. 괜찮죠? 이해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흰 공 하나 뽑고 나머지 중에서 4개를 추가로 더 뽑아주면은 얘는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3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6시사 6시사는 6시 15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리고 5번도 한 번만 볼게요. 자, 얘는 A, B, C 플러스 3D. 자, 요게 지금 6이에요.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에 의미 아닌 정수이지만 문제는 개수가 다른 애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별도로 따로 처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D가 0인 경우에는 A, B, C 합쳐서 6 나온 거니까 얘는 그냥 3H육으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두 번째 D가 6 나오는 경우에는 A, B, C 합쳐서 3 나온 거죠. 또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는 3H3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D가 만약에 2로 나오면 A, B, C 합쳐서 빵 나오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82 그렇죠? 82, 82 그래서 7, 4, 28이 나오고 얘는 5, C, 3 10까지 얘는 2C, 0 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39가지가 되겠네.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이것도 솔직히 그냥 4번 문제는 거기서 거기에요. 의미 아닌 정수를 갖다가 장난친 거잖아요. 약배수도 아니고 얘는 약배수랍니다. 짝수홀수도 아니고 그냥 최소한의 값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과, 배, 귤 합쳐서 15개 사오라고 그랬는데 사과는 3개 이상 사오래요. 귤은 2개 이상 사오래요. 얘는 1개 이상 사오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3개 일단 사고 얘도 2개 일단 사고 얘도 일단 하나 사고 시작하자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얘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3개 사고 그럼 나머지니까 얘 0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의미 아닌 정수가 되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개 먼저 사놓고 추가로 의미 아닌 정수에 얘도 하나 사놓고 의미 아닌 정수에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이거니까 3이 1 넘겨서 빼주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서 9개 그렇죠? 이걸로 의미 아닌 정수회가 되는 거다. 여기서 의미 아닌 정수회라는 말이 자체가 0 이상의 정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0 이상의 정수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예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3개 중에서 중복해서 9개 골라주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지금 4, 5, 6번 다 중복조합이에요. 4, 5, 6번. 이거 보고 그냥 따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11 컨비네이션 9로 볼 수 있고 11C 2로 볼 수 있으니까 11, 12에 그쵸? 55가지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저기 그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다 끝내야 돼요.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자, 지난 시간에 갔었던 내용을 조금만 가봅시다. 우리가 레벨 4를 나가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레벨 4를. 그래서 54번까지는 일단 그 숙제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54번까지. 잠깐만요. 응? 나 이거 종이가 빠졌는데? 어? 나 종이가 빠졌어. 오! 잠깐만. 아이고, 잘못 찍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문제 중에서 혹시 헷갈리는 거 없어요? 우리 다음까지 중에요? 오케이. 중국샷 오케이. 오케이. 네. 중복적을 이야기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2단은 나가요. 잠깐만. 오케이. 자, 잠깐만. 우리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거 있었어요? 오케이. 저기 미안 45번만 하나 해볼게요. 45번만 일단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만 한번 봐봐요.
괜찮아? 아이고야, 아이고, 있어요. 자, 45번 문제가, 짝소수가 아니라, 짝소수가 아니라 이게, 짝소수 문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뭐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 드립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 자, 여기서 짝소수 문제를 안 했으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지 2인지에 관련된 문제를 잠깐 한번 봐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되는 친구는 그대로 가고요. 헷갈리는 친구는 힌트를 잠깐만 봐봐요. 자, 얘가 합쳐서 지금 18이에요. 자, 근데 자연수입니다. 일단 만약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면은 얘는 일식 주구 시작해서 4개 중에 중복해서 14개 뽑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무 조건이 없을 때요.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자연수면은 그냥 요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4개 중에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고요.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게 뭔지 일단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뭐가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지, 뭐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지 일단 구해줘야 돼요. 자, 왜 안 들어가지냐? 안 들어가지냐? 안 되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4개 중에 뭐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냐라고 한번 볼게요. 자, 4개 중에 2개를 골라볼게요. 자, 그게 x, y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 y라고 한다면 x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예요. 그쵸? 그럼 x 프라임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x는 지금 2가 되는 거죠? 그쵸? 1 집어넣으면 5가 될 거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괜찮죠? 지금 얘가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기. 자, 나머지가 2인 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을 2개 골랐다. 그걸 x, y를 골랐다라고 치겠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z랑 w는 뭐예요? 네 개 중에 2개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2개는 뭐예요? 그 나머지가 1인 애를 얘기하는 거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일단 써볼게요. W랑 Z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구나.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은 전부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겁니다.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풀었어. 그러면은 세 가지 지금 다 갖고 있는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명이 3명 중에 어떤 학생은 3카드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3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먹어봤을 때 한 개 이상을 다 갖고 있는 학생이 6도로 나눠준다는 뜻이야. 하나씩 다 갖고 있어. 그리고 남은 빨간 3장, 그 다음에 남은 바쁜 장을 추가로 나눠주면 되겠죠.
10분이구나.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 그치? 오케이. 자연수는 3일치지. 얘는 이제 뭐냐면 이번에 자연수에는 이 4개 중에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돼요.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럼 뭐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뭐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지 모르시죠?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고른 거예요. 그럼 골랐으니까 걔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고 골랐다고 치려면 또 4개 중에 남은 3개 중에 또 하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겠네요. 중급적인 방정식 해계수 중에서 계속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의미하는 정수의 경우들 중에서만 중급적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개수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의미하는 정수를 바꿀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연습하는 거예요. 화이팅! 그러면 지금 엑셀 뽑았어 보면 Y는 뭐예요? 그치? 3은 나머지가 있지. 무슨 이거 3x라고 아니면 3x 프라임이라고 쓰면 얘는 다른 애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x를 그러면 2, 5, 8, 11 이렇게 가는 애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어렵잖아. 이름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라는 걸 갖고 추가로 3개수를 더해주면 30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땐 x 프라임이 0집어넣어도 되지. 0집은 2나오고 1집은 5나오고 2집은 8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y도 마찬가지로 3y 프라임 플러스를 쓸 수 있겠죠? z로 3z 프라임 플러스를 쓸 수 있겠죠? 그걸 다 더하면 10번이네. 그러면 상수는 2일, 2일을 다 더해서 10개 중에 12가 되겠고 양수는 다 3으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y까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걸로 좀 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3y 프라임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3z 프라임 플러스 1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니 우리 그 중급조합 어떻게 들어가면 그랬어요? 방정식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의미 아닌 정수의 해계수인 경우에만 중급조합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와 근데 3으로 나눈데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어때요? 그렇죠. 이러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이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가 됐어요. 그렇죠? 와, 그럼 얘는 의미 아닌 정수에 문제가 안 생기네. 그러면 계수 어때요? x 프라임의 계수, y 프라임 계수, z 프라임 계수, w 프라임 계수 전부 다 똑같아요. 계수가 똑같아요. 계수가 다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3 곱해져 있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나머지 요 2일, 2일에 관련된 숫자를 옆으로 좀 집어넣읍시다. 얘네는 안 궁금해요. 요 4개는 이항시켜서 그냥 빼버립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항시켜서 빼주면 3x 프라임, 3i 프라임, 3z 프라임, 3w 프라임. 그쵸? 그래서 18에서 지금 얼마를 뺐어요? 6을 뺐으니까 답이 얼마나 나와요? 얘는 지금 12로 나오게 되겠죠? 그쵸? 이게 지금 12로 나오고 의미 아닌 정수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양면 3으로 나눠도 되겠죠? 다 3배수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남겨주면은 이렇게 되고 요게 지금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나머지만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얼마로 나왔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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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시 안 곱했어. 두 개 뽑아야지. 아까 40. 그죠? 맞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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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치? 그래서 맞아. 어떻게 했어? 응? 다 3분의 1다. 족살이죠. 제 계산은 얼마예요? 이게 얼마지? 응? 마지막 두 개. 그 계산하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이팅! 자, 그러면은 요거 마저 계산해주면은 요게 지금 4H4구나. 괜찮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둘이 곱해지면은 그냥 끝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4C는 6, 4H4는 7C4. 7C4면은 7, 6, 5, 3, 1. 이렇게 되니까 35가지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21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제 자체가. 자,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 더 하고 싶긴 했는데 지금 조금 많이 어려워해서 여기 만약에 내가 지금 내신 때 되게 좀 잘 해야겠다라고 싶으면은 최근 연도 문제들은 다 풀어봐요. 특히나 평가원 수능 문제는 다 풀어봐야 됩니다. 47번 요거 꼭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54번 다 풀어봐야 돼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지금 요쪽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 문제는 얘네는 기본이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글쎄 뭐 조금만 연습해봐도 금방 나오지 않아요? 조금만 연습해봐도. 자, 간단하게 이거 퀴즈 한 번만 그러면 비슷한 걸로 해볼게요. 비슷한 걸로. 자, 뭐가 있을까? X, Y, Z, W가 있어요. 요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48. 이때, 자연수예요. 자연수인데, 조건이 있어요. 이 4개 XYZW 중 2개는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2개는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에요. 자, 해계수 한 번만 구해볼게요. 자,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거의 똑같은데 숫자만 바꿨어요. 숫자만. 자, 빠른 친구들은 지금 좀 답이 나옵니다. 응? 너무 크네. 아, 아닌가? 맞아. 문제가 오히려? 세점이야? 자. 네네. 맞아요. 잠깐만. 이게 다 맞았는데? 이게 맞았는데 계산이 틀렸네? 오케이. 이미 x 프라임이 0이 들어가면 x는 2가 되죠. 그치, 그럼 x는 자연수지. 저기 x 프라임이 0이 이상 분명한 숫자를 정수를 집어넣는데 x는 무조건 자연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x는 집어넣어요. 오케이, 됐지. 오케이. 끝이. 오케이. 거의 다 왔어. (40으로) 다니는데 8이지? 그러면 4개에서 8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 프라임은 전부 0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n 정도 되지. 이만이 없다. F가 8 나오니까.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 합쳐서 8 되는 게 n 정수. 자세한 기록은 헷갈리면 안 돼.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4개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그게 만약에 xy다. 그러면 5x 프라임 플러스 1
그쵸? 얘는 5x 프라임 플러스 5y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5z 프라임 플러스 2인가? 그쵸? 3. 그쵸? 얘도 지금 5w 프라임 플러스 3이니까 넘기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 요게 지금 40을 또 오르나갔으니까 8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4H8이 들어갈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6이고요. 4H8이 계산하면은 165가 나오니까 둘을 곱하면은 990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도 차근차근 조금 더 봐주기 바랄게요. 미안해. 넘어갈게.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단조 증가함수의 개수예요. 단조 증가함수의 개수. 다 중복조합의 일종입니다. 그죠? 중복조합 중에서 첫 번째로 했었던 게 그죠? 막대기 논리라고 얘기해서 한 거 방부등식의 해개수예요. 방부등식의 해개수. 그죠? 자, 얘가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었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 12 의미하는 정수에 관련된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는 나는 이름이 이제 중복 피하기, 그러니까 등호를 떼고 붙이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단조 증가 함수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 중에 이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정역이 지금 1, 2, 3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공역이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함수의 개수. 자, 이거 뭐였어요? 5가지니까 5의 세제곱. 그렇죠? 5파이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5의 세제곱 함수 개수. 오케이. 이거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1대1 함수면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어때요? 1이 만약에 1, 2, 3, 4, 5 중에 아무데나 대응이 된다면 2는 이제 3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5가지, 얘는 4가지, 얘는 3가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는 퍼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그죠? 증가함수의 정의는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자,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죠? 그러면 얘는 이 5개 중에서 3개만 뽑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왜? 아니 어차피 이 중에서 3개를 골랐는데 만약에 이렇게 골랐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1로 가고 얘는 무조건 2로 가고 얘는 무조건 4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커질수록 함수값이 더 커지니까. 괜찮죠?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컴비네이션. 자, 그러면은 감소함수의 개수라고 해서 달라질 게 있냐 이거야. 그렇죠? 감소함수 개수도 마찬가지로 5,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 그 다음에 5번. 자, 단조 증가함수에 관련된 걸로 볼게요. 자, 단조 증가함수라는 용어는 현재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이 용어는 없습니다. 자, 다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죠.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오는데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만약에 증가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일일이 다 펼쳐서 쓴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 1, 2, 3이 정역이잖아요. 그럼 얘는 1, 2, 3 집어넣었을 때 값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커져요. 자,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 1로 나오게 되겠고, 그쵸? 제일 큰 게 지금 5까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서 얘는 지금 53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쵸? 아유,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1, 2, 5 자꾸 받아서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쵸? 맞아. 5개 중에서 1 뽑으면 무조건 순서 이렇게 가야 되죠? 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들어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요? 와!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건 맞는데 와! 똑같은 게 또 나와도 된다고요. 그렇죠? 같은 게 또 나와도 된다고요.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게 또 나와도 된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1, 2, 3, 4, 5 중에서 1, 2, 3에 대응될 3개를 뽑는데 2, 2, 4 이렇게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2, 4로 뽑으면은 아예 2 2개 뽑고 4 하나 뽑았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2, 4. 아, 왜냐면 2는 둘이 똑같이 제일 작으니까 4는 제일 커야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1, 2, 3, 4, 5 5개 중에서 고르는데 그게 3개를 뽑잖아요? 중복적으로 뽑아줘야 되겠네요. 그죠?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중복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간접함수의 개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도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작아져야 돼요. 같은 것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OH3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얘를 OH3으로 썼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중복적으로 이게 지금 73인 걸 못 구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예에서 한번 볼게요. 자, 등호만 없었다면 얘네 둘이 등호만 없었다면 우리는 조합으로 풀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등호 없었으면 그냥 5C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호 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등호 떼기. 자, 그러면 등호를 떼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F1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F2는 무조건 크거나 같은데 여기 만약에 1을 더한다면 어때요? 이 등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얘는 아무리 못해도 둘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숫자에다가 2를 더 붙여버리면 얘는 등호가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2를 붙여도 등호 없어지잖아. 2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2를 쓰겠죠? 2를 쓰면 왜 안 되지? 만약에 여기다가 2를 써버려도 등호가 빠지는 건 맞는데 얘네 둘 사이에 1 차이 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인접한 숫자가 나오면 안 되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야. F2 플러스 2가 되니까. 괜찮죠? 왜냐면 얘네는 F1과 F2가 최소 차이가 0 차이예요.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1만 더했기 때문에 최소 차이가 1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최소 차이가 2 차이 나는 거라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1이 1로 갔다 F2 플러스 2는 2를 못 가요. 3을 가야 돼요. 괜찮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중간에 빠지는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고를 수 있는 거는 1 차이 나는 애들에서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주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F3에다가 1을 더했다 그러면 얘는 등호 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네들은? 같을 수 있어요. 이거 같을 수 있어요. 왜냐면 F2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1을 더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1을 더하면 얘네 둘이 등호가 떼질 수 있어요? 안 떼지죠. 이거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숫자는 안 나오지만 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가지게 만드는 이건 모든 숫자를 다 가지게 만들 수 없잖아요. 2 차이 나면 괜찮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을 더 추가해서 2를 써주겠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1부터 나올 수 있어요. 자, F3은 지금 5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대 5였는데 거기다 2를 더했어요. 최대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2를 더한 거예요. 7이죠? 그렇죠? 7까지 나올 수 있는 상태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지금 얘는 봅시다. 얘가 가질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7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1부터 7까지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7이 나왔다. 그럼 F3 5인 거예요. 5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F3 5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F2 플러스 1이 6이 나왔다. 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7이면 얘가 6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F가 5인 거예요. 그럼 얘도 F3이 오고 얘도 F가 5고 둘이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랑 지금 똑같은 애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둘이 똑같은 애라는 거예요. 얘가 가질 수 있는 F, F3 값을 얘가 다 가질 수 있는데 등호만 떼는 거잖아요. 그죠? 등호만 떼는 거. 그럼 얘를 갖다가 A라고 잡고 얘를 통째로 B로 잡고 얘를 통째로 C로 잡으면은 얘는 지금 이거네. 그렇죠? 이러면서 얘는 A, B, C가 정수애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1부터 7까지 중에서 A, B, C가 될 수 있는 몇 개를 뽑는 거예요? 3개를 뽑는 건데 1부터 7까지 7개 중에서 A, B, C가 될 숫자 3개를 뽑는 건데 조합이에요? 중복조합이에요? 조합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중복조합으로 들어가는 게 안 되죠. 같은 게 못 나오니까. 그럼 잠깐만. 얘 경우의 수가 얘 경우의 수랑 똑같은데 그게 이거예요. 얘 경우의 수는 얘예요. 그럼 이 둘은 같은 거에다는 거예요? 둘이 같은 거라는 거야. 실제로 5H3이 7C3과 똑같은 거 이해돼요? 그쵸? 우리 이전에 알고 있었던 방식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퀴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1, A, B, A, B, C, O. 자, 이거 해계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의 해계수, 정수의 개수 한 번만 구해볼게요. 그치, 1을 더한 거지. 그치. 나올 수 있는 모든 값이 다 나오면서도 같지는 않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뒤에 더하는 숫자가 꼭 1인지 2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지만 않게 만드는 거예요. 같지만 않게. 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게끔만 만드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렇지. 너무 쉽지. 오케이. 저 그냥 중복조합으로 뽑아도 돼요. 커뮤니케이션은 증명하느라고 보여준 거고요. 쟤는 중복조합으로 그냥 뽑아도 되겠죠. 중복 순열이군요. 그리고 이게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A, B, C 중에서 5개 뽑는 거예요? 1, 2, 3, 4, 5 중에서 3개 뽑는 거예요? 1, 2, 3, 4, 5 중에서 3개 뽑는 거죠? A, B, C 중에서 뽑는 게 아닙니다. 방정식의 해계수랑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그렇죠?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뭘로 쓸 수 있을까요? 화이팅!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잠깐만 이거 일부러 똑같이 만든 거야. 이거 지금 둘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괜찮아요? 얘랑 똑같은
이거에 이거 그냥 저기다 그냥 써는 거야. 그렇죠? 아, 왜 1이 나온 거예요? 아니 111이 나올지 112가 나올지 1113이 나올지 5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렇죠? 아니 A랑 B랑 C는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막 3, 1, 2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왜냐면 A가 B보다 작으면 안 돼요. A가 B보다 크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1, 2, 3, 4, 5 다 되고 얘도 1, 2, 3, 4, 5 다 되고 1, 2, 3, 4, 5가 다 되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1, 2, 3, 4, 5 5개 중에서 A, B, C가 될 숫자 3개를 골라주는데 똑같은 걸 또 뽑아도 된다고요. 그렇죠?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2, 3, 5를 뽑았다 그러면 순서대로 2, 3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OH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좀 써볼게. 1번 다시 한번 1, A, B, C, O 그죠? 요거 OH3 다만 등호대기를 하해준다면 7C3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집니다. 이 등호대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등호대기를 잠깐만 이거 밑에 걸로 연습 한번 하고 가자. 밑에 걸로 연습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만약에 A를 기준으로 놓을 거면은 1, A, B 플러스 1, C 플러스 2 그러면 7까지 갈 수 있는 상태니까 7C3호를 쓸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난 B를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B를 기준으로 등호대려면 C 뒤에다가 1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B랑 C 플러스 1은 또 같을 수가 없으니까 딱 같은 것만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오면서 같지만 않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앞에는 A에다가 무슨 처리를 해야 B랑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에. 그렇잖아요. 플러스 1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빼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C 플러스 1은 최대 얼마까지 가요? 6까지 가죠. 왜냐면 C가 5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 C 플러스 1은 6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A는 몇 가지 갈 수 있는 거예요? 0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0부터 6까지 자연수 몇 개? 정수 몇 개? 7개. 괜찮죠? 7개. 그 7개 중에서 뭉탱이 3개 뽑는 거기 때문에 얘도 7C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아니면 나는 C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 C를 기준으로 해도 돼요. 그럼 또 등호되려면 B-에. 그렇죠? 그러면 A 대신에 A-2. 괜찮죠? 그러면 A는 1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괜찮죠? 마이너스 1이 되겠고 C는 최대 5까지 나올 수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정수가 또 7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7C3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1, A, B, C, O! 자, 이거 정수계수 한번. 정수계수 한번만 구해볼게요.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등호가 다 없으면 컨비네이션으로 하면 되겠는데 아니면 등호가 다 들어가 있으면 호모지니어스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A랑 B는 같을 리가 없지만 B, C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자체로 조합으로도 못 풀고 중복조합으로도 못 풀어요. 뭔가 양념을 좀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직접 또 풀어볼게요. 자, 나는 저거를 3가지 방식으로 풀 겁니다. 3가지 방식으로 풀 거예요. 자, 오케이.
1번 써는 거 있잖아. 초록색으로 된 거 있잖아. 저거를 갖다가 다 써보면서 집중한 거 그래야 될 거야. 등호가 없으니까 같은 게 나오겠나? 없죠. 그럼 중복이 안 나오네.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중복이 안 나오네. 그치?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요거 좀 지울게. 요거 좀 지워도 되죠? 이번에. 요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습해 놔야 됩니다. 알고 정리해 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순서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또 쓸 수가 있고 없고. 그쵸? 자, 순서가 있으면 뭐라고요? 순서대로 나열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이쪽이 순열입니다. 자, 순서가 없는 건 보통 뽑는 행위이기 때문에 순서가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순서 없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과 조합인 거고, 얘는 중복이 안 나오는 순열과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퍼뮤테이션이고, 얘는 컨비네이션이고, 얘는 파이고, 얘는 허머지니어스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얘는 뭐라 그럴까? 지금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조합 쪽에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왜 조합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괜찮아요? 자,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뽑으면 알아서 나열야 되는데 뭐하러 순서대로 나열해요? 괜찮지? 그러니까 뽑기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조합을 쓰는 경우는 어느 경우다? 그죠? 순서가 아예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 순서가 필요 없는 애들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도 얘로 뽑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다 그냥 중복적으로 해. 다 적으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다 적으러 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디 갔냐? 여기. 자, 포리박, 여기다가 써볼게. 여기다. 자, 1, A, B, C, 5예요. 자, 첫 번째 풀이. 자,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A가 모르겠다. 다 등호를 떼버리자. 그쵸? 조합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등호 떼기 할 거니까, A는 뭐 몰라, 냅둬. 그러면 C에다가 플러스 1만 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1부터 나올 수 있고 C 플러스 1은 6까지 나올 수 있냐? 그렇죠? 자, 1부터 6까지 1, 2, 3, 4, 5, 6 중에서 A가 될 수 있는 값, B가 될 수 있는 값, C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값을 3개를 그냥 조합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 5, 6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 A는 1이고요. B는 5고요. B가 온다고? B는 5고요. C 플러스 1은 6이니까 C는 5가 될 거야. 그렇죠? 당연히 매칭되는 게 맞잖아요. 이해되죠? 오케이.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이번에는 등호를 떼지 않고 다 붙일래. 반대로 해석해 보겠다라는 거야. 등호 없는 애들 다 붙여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A를 일단 기준으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A랑 B는 최소 차이가 얼마예요? 맨 처음 상태면 A보다 B는 최소 얼마가 더 커야 돼요? 1 더 커야 되죠. 그 최소 차이가 0이 나올 수 있게 만들면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B에다가 무슨 처리를 해야 등호가 붙을까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4도 되고 5도 되는 거예요. 근데 B에서 1을 빼면 3 될 수 있고 4 될 수 있으니까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쪽에 C 플러스 1, 아니 C 같은 경우도 무슨 처리를 해야 등호가 유지가 돼?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세 개가 다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최소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고요? 1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C는 5까지 나올 수 있었으니까 C-1은 최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4까지 나올 수 있죠. 왜냐면 C가 5까지 나올 수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C가 최대 5였으니까 C-1은 최대 4인 거예요. 왜 얘는 최대 안 보냐? 어차피 얘가 끝이라서 무조건 얘보다 얘가 크고 낮잖아요. 근데 얘 최대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거 다 들어가 있네. 1위부터 4까지 1, 2, 3, 4 4개 중에서 A, B-1, C-1이 될 수 있는 수를 뽑기만 하면 되니까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예요? 3개 뽑으면 되죠. 그렇죠? 4개 1, 2, 3, 4 중에서 중복해서 3개 뽑아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이거 다 3, 3, 3 뽑아도 된다 그러죠. 그러면 A는 3, B는 4, C는 4 3, 4, 4 되잖아요. 괜찮아요? 만약에 얘가 지금 그럼 다 1, 1, 1 뽑히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 1, 1, 1 뽑혀도 A는 1, B는 2, C는 2 되는 거잖아요. 괜찮죠? 다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거 4, 4, 4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A는 4 그럼 B는 5 C도 5 되는 거야. 문제 없잖아요. 괜찮아요? 다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실제로 얘랑 같아달래요? 같은 거잖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등호를 떼고 붙이고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솔직히 말하면은 이 1, 2번 풀이는 나 빼고 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렇게 설명한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있겠지. 근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애초에 문제집도 이렇게 설명을 좀 안 해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문제집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뭐냐면은 전체에서 빼는 거예요. 전체에서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빼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에서 뺀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등호가 있었으면 이거 중국적으로 뽑기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요 경우의 수를 다 뽑아버리고 등호가 없는 데 있다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등호가 나오는 케이스만 빼자라는 거예요. 이 경우 수를 빼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해설지가 많이 쓰는 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H3이네. 그렇죠? 5H3.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A, B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그렇죠? 2개 뽑는 거구나. 괜찮아요? 1부터 5까지 2개 뽑는 거구나. A, B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5H3, 7C3이고요. 거기서 5H2, 6C2를 뺀 거예요. 그래서 7, 6, 3, 1, 20에서 35에서 6C 15를 뺐으니까 20까지구나. 이게 20까지인 거 괜찮아요?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도 한번 볼게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추가시켜주는 풀이에요. 자, 뭐냐면 등호가 아예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추가하자. B랑 C가 똑같은 거를 추가하자 라는 거야. 괜찮아요?
아,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등호는 아예 다 빼버리고, 등호는 나중에 별도로 계산해서 추가시켜주겠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5개 중에서 3개 뽑은 겁니다. 그죠? 등호 없어요. 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1, 2, 3, 4, 5 중에서 2개 뽑는 게 되는 거니까 52가 되겠죠? 그렇죠? 10 더하기 10이에요. 당연히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풀이를. 오케이? 자, 그러면 뭐라 그럴까? 네. 잠깐만 쉬었다 갈게. 잠깐만. 어우, 야, 시간이 너무 빠르다. 오, 질문입니다. 질문.